안녕하세요. 김재철입니다. 두 번째 인사드리네요. 제가 한 11월 11일 날 1차 교재를 받았고 17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처음 계획하고는 다르게 하루에 뭐 두세 시간씩 꾸준히 하기로 생각했었는데 주말엔 집중적으로 한 4시간 이상씩 8시간, 일주일에 최소한 못해도 한 20시간은 좀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 투자한다는 게 퇴근하고 피곤한 건 핑계고 집중이 안 돼요. 제가 좀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평균 한 10시간? 10시간도 빠듯했습니다.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갈 생각이에요. 잘 되겠죠? 약속한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걸 찍는 게 저한테는 또 동기부여가 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도 중개사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소문을 내요. 의지가 꺾이지 않으려고. 지금 2주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거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일단 공부 방법은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개비 교재 그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고요. 인강 같은 경우에는 한 1.5배속으로 해서 한 번 정도 봅니다. 처음에는 문개비 교재를 한 2번 정도 읽어요.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모르는 내용 같은 거를 이제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모르는 거 메모를 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 또 집중해서 한번 다시 읽고 좀 디테일하게 읽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강을 봅니다. 인강을 보고, 그러니까 인강 보면서 노트 필기를 합니다. 인강이 보면 체계 잡는데 좀 도움이 돼요. 교재 처음 한 2번 보고 인강 듣고 노트 필기하고, 그 다음에 인강 노트 필기한 거랑 교재랑 비교해 가면서 다시 좀 읽고, 그런 다음에 문개비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학습 내용 같은 거 복습 차원에서 다시 읽어요. 읽고 나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데, 문제풀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보고 자신이 있어도 문제에 접근하니까 문제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나는 안다고 한 서너 번 읽었으니까 대충 개념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못 풀겠더라고요. 한 정답률이 반도 안 돼요. 그때 멘붕이 오더라고요. 와, 이거를 그러면 내가 이 교재를 다 외워야 되나? 막 이 생각 들고, 한 가지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OX, 선택, 이거는 좀 쉬워요. 이 교재하고 인강한 거 노트 필기 한 서너 번 읽어보면 오답률도 적어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갔는데, 문제는 정말 접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어도 모르겠고, 막 알고 있는 개념하고 뒤죽박죽 돼가지고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옳은 걸 다 고르라고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맞는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도 계속 해봤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부족, 보통, 양호, 완벽 단계거든요. 근데 처음 하면은 부족 아니고 보통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오답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해보고 나서 다시 교재를 보면 어렴풋이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게 대충 감이 잡혀요. 다시 또 문제에 도전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6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6문제가 항상 같은 문제면은 편한데,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문도 다르게 나오고 형태가 계속 변형돼서 제공이 돼요. 그래, 분명히 아는 개념 같은데 이 문 풀었는데도 조금 변형돼서 나오면 또 틀려요. 그럼 정확히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느껴요. 알게 되고. 어렴풋이 알지만 정확히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패턴이 바뀌어도 놓치지 않는 문제는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교재하고 비교하고 문제 또 풀고 비교하면서 문제 풀고 그러면 문제 풀면서 개념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각 지문들이 대략 어디에 속하는지 굳이 교재를 보고 막 외우지 않더라도 개념이 잡혀요. 문제를 통해서. 그런 개념이 잡혀서 다시 도전을 하면 지금처럼 녹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답을 봐도 놓치지 않는 패턴은 계속 놓치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틀렸던 것도 다시 놓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취감도 생겨요. 이게 처음에 부족, 보통에서 완벽으로 갈 때 그 성취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거, 이 노트 필기나 이런 거 살짝 보여드리면,
교재에서 중요한 거는 뭐 별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용어 같은 거는 뭐 사전 찾아봐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반복해서 계속 읽어요. 읽고 그 다음에 노트 필기는 뭐 인강적인 거 나름대로. 그래서 두 개를 펼쳐놓고 서로 대조해 가면서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완벽하게 마스터한 건데,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해가지고 다는 아닙니다.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풀면 양호나 보통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한번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합니다. 한번 이거 문제풀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원래는 이번 주까지 법률행위를 다 마스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특히 빈도수가 많은 이 별표 3개는 이거 녹색으로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지금 문제를 아마 수십 문제 풀었을 겁니다. 풀었는데도 아직도 보통이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보면 제도전, 삶의 모든 거르선 불공정한 법률행위와는, 지금 읽어보니까 디귿은 확실하네요. 디귿 리을은 확실히 있네요. 기억하고 니은 답은 5번이겠고 맞았고. 근데 이렇게 답을 맞췄다 손 치더라도 제가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뭐 이거를 어렴풋이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맞췄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게 내용을 읽어요. 읽고 나서 뭐 교재랑 비교하든지 뭐 이런 방법을 꼭 씁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똑같은 거 나오네요. 심리적 요인 맞죠? 3번 대리인 법률 무경한 대리인의 경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죠. 이것도 궁박은 심리적 원인 포함한다. 맞아.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재 저렴하다.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1, 2, 3번 중에 하나예요. 옳은 것. 무경험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번, 2번 중에 하나겠네요. 전환해 보면 있다 없다 헷갈려요. 솔직히. 심리적 원인 공박 2번 같아요. 맞았네요. 다음 문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경설 또는 무경류형 폭리 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 기억. 피해자에게 공박, 경설, 무경형 경로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3개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겠죠. 하나가 성립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흥, 니은, 리을 5번 맞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시를 기준으로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 이건 아니에요. 부담이 없는 증여니까 무효가 아니죠. 불공정하면 불공정이 무효가 되면 추인을 하더라도 그냥 무효. 없다. 오케이. 아까도 나왔던 지문이네요. 이 중에 하나고, 피해자에게 궁박, 경설, 무경험 모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셋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준으로 글쎄 (4번) 틀렸어. 1번이네.
이렇게 같은 거래도 제가 아까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이 비슷한 지문이 이 앞에도 그 전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알게 돼요. 제가 다시 읽으면 또 읽을 때는 또 이해가 돼요. 또 문제 접하면 계속 헷갈리는 건 헷갈려요. 있다. 다음 문제. 옳은 건 모르구나. 이거는 기억. 오케이. 이행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행이 아니라 처음 성립할 당시부터. 옳은 건 기억 맞고 객관적 가치 기억 니은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처음 보는 지문이네요. 제가 기억하고 리얼은 확실히 포함돼요. 니은이 문제겠네요. 처음 보는 지문이라서. 근데 객관적 가치일 것 같아요. 주관적 가치는 아닐 것 같아. 맞죠? 네. 옳은 것은 민법. 이것도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있지 않나? 불이익금 당사자가 무효. 3번 같아요. 답이. 불공정 행위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5번하고 3번하고 5번하고 헷갈리네요. 저는 5번 같은데 제가 이거는 지문이 길어가지고 이것도 판례나 이런 거 보면은 지문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읽고 넘어간 거 여기서 바로 잡히네요. 정확한 개념 모르고 있다는 거죠. 틀렸어. 그렇죠. 닫기. 그래도 아까 보통이었죠. 보통이었는데 양으로 됐죠. 그리고 양으로 되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교재하고 노트 필기를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오답 연습을 합니다. 머릿속에 체계가 그려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그려지지 않으면 아예 뭐 접근조차도 못할 것 같아서 오답 연습 같은 것도 지금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거보다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파란색 맞춘 거고 틀리는 건 계속 틀려요. 28회 같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유형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경우에 따른 정확한 그 개념을 모르고 있어서 자주 틀리는 문제예요. 이중양도 복합. 여기에서 핵심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거든요. 예. 그리고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고 병이. 여기까지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 머릿속에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문을 읽으면 헷갈릴 때가 꽤 많더라고요.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각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없죠. 예, 이건 맞아요. 물은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글쎄 3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청구할 수는 없어요. 갑을 대위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지할 수 없어요. 이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안 되고 그냥 무효. 2번 같아요. 틀렸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해될 때까지 뭔가 체계가 잡힐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밖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민법 총칙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물권법, 계약법, 특별법도 많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 관련된 거는 1-6까지 이거는 오답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마스터하려고 한 12월 중순 말까지는 민법 총칙에 한 전체 40문항 중에 10문항 나오지만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느리게 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2차까지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좀 시간도 좀 늘려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더 좋은 뭐 공부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많이 참고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교재를 아무리 많이 봐도 문제 접근이 되게 힘들다는 거. 그런데 실전 문제 풀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그러니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춰도 정확히 알고 맞출 때 그 다음 오답률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안 놓쳐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는 계속 놓치고 안 놓치는 거는 절대 안 놓치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뭐가 부족하고 뭐 어떤 개념을 놓치고 있고 뭘 좀 등한시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동기부여도 되고, 이게 하나하나씩 지금 색깔 변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뿌듯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쑥스럽네요. 저는 그냥 2주 됐는데 이런 형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를 풀면서 개념 잡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법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